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매도가 황금 같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55.94를 기록했고요. 오늘 5.7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 최근 연속 5일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망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보면 아직도 하락해야 된다면서 200불이 적당하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시고 심지어 200불도 어렵다라는 말씀도 보내주셨으며 2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으니 그때쯤 가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나 주가는 많은 분들의 예상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은 좀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다시 전고점인 488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37.25%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고 테슬라의 MDD 값은 마이너스 27.1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MDD 값을 보여주는 이유를 어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라는 구독자님의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야 MDD 값을 이해했으니 한 주 사러 가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MDD 값은 정답이 아니라 테슬라 투자를 할 때 자신만이 생각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월가에서도 대부분의 매수와 매도를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MDD 값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역대 최고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주는 MDD 값은 나름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 전고점에서 30에서 40% 정도 떨어졌을 때가 많은 분들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22년에는 테슬라가 69%나 하락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엄청난 변동성에 언제나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2배나 3배에 거래하는 일을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파생 상품으로서 이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테슬라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테슬라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주식인데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아무리 테슬라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마치 큰 파도와 같아서 시장이 좋으면 같이 올라가고 시장이 나쁘면 같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리스크를 잘 생각해서 계속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투자를 해야 하지만 높은 리스크에 투자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모든 구독자님들의 장기 투자가 성공하기를 기원하고요. 거친 파도를 지나 모두 육지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보면 테슬라에서는 새로운 로봇버스라는 이름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가게 된다면 실제로 상표를 출원한 것을 볼 수 있고요. 2025년 2월 7일 로버스라는 상표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로봇버스라는 상표를 출원한 이유는 자율주행이 앞으로 대중교통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로버스는 잠재적으로 승객과 화물용 차량을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앞으로 테슬라의 새로운 상표가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 날에 선보였던 로보밴은 단순히 사람을 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서 화물도 싣고 이동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제출한 출원을 보게 된다면 이 차량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도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하지만 현재 나오는 루머는 조금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디자이너인 프란츠는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가 새로운 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영상 볼게요. 대부분 1명, 많아야 2명이 타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모든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된 만능 차량이 아닙니다. 우리 라인업에는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으며 앞으로 출시될 모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A에서 B로 출퇴근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차량의 목표입니다.
자, 매우 짧은 영상을 봤는데 테슬라는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모델의 출시를 예상하는 것으로서 올해 6월 모델 2의 공개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어쩌면 또 다른 차량도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루머는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애플의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것을 알리고 애플이 2월 19일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애플에 큰 기대가 없어서 어쩌면 색이 좀 다른 아이폰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조롱의 댓글도 달고 있지만 이 재미있는 것은 이 트윗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리포스트했다는 점이고요. 이로 인해서 애플의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톡톡히 주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애플이 발표하는 날짜가 바로 2월 19일이라는 것인데 이 놀랍게도 리비안에서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인 2월 19일에 무언가 발표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애플과 리비안의 공개 날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무슨 딜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요.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리비안까지 연결되는 무언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2월 19일 애플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테슬라와는 정말 상관이 있는 제품이 나오는 것인지 그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워싱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뒤편에는 미국의 국기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마치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모디 총리는 트윗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와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밝히고 있고 우주와 모빌리티, 기술과 혁신 등 그가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모디 총리의 예정된 만남은 기가 인디아와 관련된 협상의 재개 또는 진전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인도의 수입차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정상회담 전 머스크와 먼저 회동을 가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또 테슬라가 기가 인디아를 투자하게 될지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인 엑스가 모디 총리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장면도 사진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정성에 화답하는 계기가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이번 회담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미국을 대표해서 많은 협상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일이 더욱 관여하게 되면서 도지에 대한 일에 굉장히 열심이고 이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 같지만 이 정치적인 반감도 높기 때문에 어쩌면 테슬라의 판매 감소를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스텝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두고 오너 리스크라고 부르는 사람도 존재하는데요. 과연 월가에서는 일론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며 댄 아이브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지금 제 옆에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있습니다. 제가 잘 요약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연방 정부의 로드맵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치 평가 관점에서 보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는 단순히 회사 자체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문제나 도지 관련 난관, 그리고 머스크가 워싱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투자라고 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베팅하는 것이고 이는 테슬라의 엄청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내도가 황금 같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분명히 동의할 겁니다. 이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당연히 자율주행이 핵심이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한 불만이 소셜미디어에서 여전히 많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머스크는 보링 컴퍼니가 두바이에 터널을 건설 중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가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하기를 바랄까요?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현실이 다릅니다. AI 관련 논의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줄에 앉아 있다는 점이 AI 혁신에 긍정적입니다. 그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관세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옵티머스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6월 오스틴 공장에서 나올 혁신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지만 저는 이번 내도가 엄청난 내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방문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2조 달러 시가총액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위협받고 있으며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솔직히 테슬라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을 덜 받을 겁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일부 반도체는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테슬라 수요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10%는 정치인, 90%는 CE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머스크와 테슬라를 하나의 트로피처럼 생각합니다. 팀 쿡과 함께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성공하는 드문 인물 중 한 명이죠. 따라서 중국 관련 우려는 과장된 부분이 많으며 결국 성장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워싱턴 내 영향력이 테슬라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될까요? 경쟁사들은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는 베이징의 신임을 얻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다룰 때 머스크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는 베이징을 잘 이해하며 정부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며 엔비디아 반도체, 애플 관련 사안 등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이 상황을 하이스테이크 포커 게임으로 보고 있으며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 흐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테슬라에 긍정적입니다. 자율주행의 가치는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내도를 단순한 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데나이브스는 자율주행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알을 못 낳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자율주행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의 가치만으로도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질문을 월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가 이런 걱정을 넘어설 정도로 대단한 것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성공한다면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하고 있는 베팅이 앞으로 테슬라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데나이브스는 이번 사람들이 매도하고 있는 현 상황이 정말 황금과도 같은 매수의 기회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의견에는 아마도 좀 호불호가 갈릴 것만 같습니다. 자, 사회자가 지적하듯 일론 머스크는 몇 시간 전만 해도 보링 컴퍼니가 두바이에 터널을 건설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 사회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 루프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루프 프로젝트는 두바이의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멋질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사람들이 한번 이용해보면 와, 정말 멋진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마치 어물처럼 도시의 한쪽에서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과 첫 번째 포드가 완성되면 함께 탑승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두바이 발표를 봤는데요. 테슬라와 XAI, 스타링크와 트럼프 행정부일까지 엄청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일론 머스크는 이제 두바이에 보링 터널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테슬라 투자자라면 일론이 어쩌면 좀 테슬라에만 좀 더 집중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두바이에 보링 터널을 짓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미 건설이 완료된 라스베가스의 보링 터널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터널을 이용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교통체증 없이 이동하고 있지만 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오직 테슬라뿐입니다. 자, 이 말은 두바이의 보링 터널이 완공된다면 테슬라를 홍보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4D 체스를 두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다른 CEO들처럼 한 기업만 신경 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은 기업을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냐고 질문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세돌 구단은 여러 명과 동시에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다면기라고 하고 보통 10명 또는 그 이상과 동시에 바둑을 둡니다. 일반인은 바둑 한 판의 수를 읽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어떻게 10판을 다 암기할 수 있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고수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는 바둑이 아닌 기업을 통해서 다면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는 보통 사람의 질문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사람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테슬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모든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가 일론에게 우호적이라면 게임은 앞으로 더 쉬워질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론이 두고 있는 한 판의 체스만 보고 이상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6월 일론 머스크가 두는 수의 방향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끔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구독자와 함께 6월의 발표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